여기다가 네. 앞에다가 그 간판을 달아주세요. 그냥 그 반대. 사상호명을 네. 그 투모라이즈 신청 접수. 네. 김진세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시대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고교학점제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오늘은 우리 맨날 하듯이 각자의 의견은 잠시 마음속에 접어두고 가위바위보 통해서 한번 찬성 반대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뭐 하는 업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매번 임정민 대표님이 제가 이겨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기는데 꼭꼭 이사에 잘못 가져오더라고요. 자, 하여튼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 김진세 대표님 고교학점제 찬성, 임정빈 대표님 고교학점제 반대 의견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 찬성이신지,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왜 지금 꼭 필요한 건지 살짝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생에 대해서 과거에는 2가지 코스, 크게는 뭐 3가지, 예체능까지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코스를 정해놓은 것 말고 이걸로는 시대를 다 못 따라가니 지금 학생들의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학부모님들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돼요. 왜냐? 과거에는 전국의 학생들을 국어, 영어, 수학 뭐 몇 개 안 되는 과목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전부 다 재단을 했죠. 그러니까 재능에도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영수, 국영수 잘하는 학생이 최고인 거죠. 나머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있는 사실 여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다시 말해서 학생부 안에는 이 학생이 성장한 그 과정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각종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교내의 선택 교과, 그러니까 교과를 선택을 하는 것과 자기의 관심사 혹은 희망하는 진로와 전공들에 대해서 기록해서 그것을 입학사정관에게 올리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사실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꼭 필요한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반대를 해야 되니까 뭐 그쪽으로 간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이상적이다는 거예요. 원리와 원론으로 들어가면 뭐 어떤 반박도 불가해요.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다든지, 뭐 거기에 대한 선택을 통해서 아이들을 뭐 줄 세우지 않고 뭐 어떤 평가 기준을 전환시킬 수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 정성적 평가를 해서 뭐 선발은 다 좋은데, 현재 상황이 그러한 선택권을 주어지고 그런 선택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뭐 성취평가, 즉 절대평가한다라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다양한 어떤 선택권, 모호함, 뭐 내가 원하는 과목을 못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제도가 한 번에 들어왔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좀 도입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 도입해야 완성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 단계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각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수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교 간 학교 간 클러스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MOU 맺어서 교장 선생님끼리 한 3개 학교 혹은 4개 학교, 지역에 있는 학교들끼리 맺어서 학교에서 깔아줄 수 있는 전 과목 다 못 깔아주니까 실제 우리는 그러면 인문계열, 인문사회계열 강좌 깔게, 니네는 자연계열 깔아, 니네는 예체능 계열 깔아. 그래서 어떤 학교를 가서 본인이 강좌를 갖다가 이수하던 다 학생부에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교 내에서 강좌를 찾자고 하니까 없어, 개설해줄 여력도 안 돼. 이걸 소위 품앗이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 간 클러스터를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럼 그 클러스터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가 잘 운영되느냐, 여기에 대한 또 문제가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학비를 내고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눈앞에서 가르치는 현강을 듣고 싶지 뭐 인강이라든지 내가 먼 곳을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 게 그런 게 과연 이제 평등한 교육의 기회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집 앞에 있는 학교가 다 내 입맛대로 운영될 수 그게 없는 이제 거니까. 서울은 그런데 네. 예를 들어 강원도에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학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듣기 위해서 공간을 이동할 때 그 교통비는 누가 될 것이며 그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인강으로 대체하라고 했을 때 그 교육의 질 이런 것들이 과연 답보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교원의 수급 과연 학교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이걸 다 들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게 완전 교과 교실제하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교실을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공간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사실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이렇게 선택해서 시간표를 짜잖아요. 그럴 때 공강, 비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비는 시간에 애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현실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거는 가면서 차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 띄워줘야 되는데 네. 지금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가 없다라고 해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가 지금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면서 상당수의 학교들이 지금 200개 과목을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했을 때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와 다양한 조합들이 나오다 보니 그걸 다 못 맞춰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정형화된 코스, 과거의 문과와 이과는 아니지만 정형화된 코스, 저희는 이렇게 특화시켜서 이런 쪽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부류의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상경계열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공계열은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이미 공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서 보니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네라는 얘기를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옆에서 보조 선생님들 아니면은 지금 앞에 선배들이 잘 이끌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으나 이미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공시하고 우리 학교에 특화된 내용들을 공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랑 코드가 더 잘 맞는 학교를 찾아가는 거지. 물론 아까 산간지방이나 뭐 저쪽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서울에서도 어머님들 주요 교육지역들로 이사 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뭐 어차피 이동하면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 사실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이 요즘에 그 작은 과목들 그러니까 단위가 작은 과목들을 여러 학교 돌아다니시면서 사실 수업하고 계시거든요. 신도시 학교 오픈하게 되면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학교들을 한 선생님이 중복해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가 꼭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게 과목별로 보게 되면 국영수 과사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가지고서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 선생님이 기존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과목들이 많이 생기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들은 수급에 대한 문제들은 기존 선생님들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거고요. 다만 숫자 어떤 학생들 인원 편차에 따라서 이 학교에는 몇 명이 계셔야 되는데 이 학교는 지금 선생님의 숫자가 좀 적어도 된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 학교가 그 모든 선생님들을 다 소유하고 보유하고 전임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틀에서만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급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더 뽑아주고 싶은데 못 뽑는 것도 있거든요. 나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반박할 수 있으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선생님들이 대학을 다닐 때 복수 전공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선생님으로 들어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직이수 하기도 버거워서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이 환경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제가 좀 성급한 거 아니냐, 너무 빠르게 추진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그런 교원의 수급 문제라든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 뭐 사전 작업 등이 없이 먼저 이제 너무 빨리 딱 결정을 내린 거죠. 현재 중1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고교 학점제 완전 도입. 그러면 시간적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이게 모든 교육은 우리나라는 대입하고 연결돼 있는데
대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성 제시 없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먼저 결정하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마루타처럼 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거는 좀 더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라기보다는 시기에 대한 조절 문제, 뭐 그런 쪽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3년 예고제를 통해서 2018년부터 적용하는 문제를 2015년에 공표를 한 거잖아요.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항상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되는 거니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홍보 계도 기간을 줬으면 이제 가면서 생각해도 된다. 뭐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생 수가 워낙에 줄어들어서 선생님을 지금 못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작년에 수능 인구가 뭐 한 60만 가까이였다라고 한다면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40만 초반대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35만 명까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생님 숫자가 더 뽑지 않아도 한반 정원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뽑고 싶은데 못 뽑는 인구 절감 때문에 수급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원할 선생님이 없다, 아니면은 지금 사범대 혹은 교대 이런 출신의 교직 이수한 선생님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뽑을 수 있는 뭐 재원에 대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오늘 주제랑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건 분명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찬성하는 쪽 입장이나 교육부 쪽에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 안에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 이런 거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 속도로 가면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거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일 불쌍한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마루타 같은 느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혼란, 또 그 학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대가 변하니까 교육이 정책이 변화해야겠지만 그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좀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